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364페이지 10번 매매 효력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1번. 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죠?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는 징후죠. 왜요? 알고 있으면 매수인이 악이니까요. 2번. 매매는 쌍무 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조심할 것이 뭐냐면 2번은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의 효과,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3번. 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갖는 거죠. 인도 후에 누가 갖는 거예요? 매수인이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이미 틀렸죠.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X.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이 갖습니다. 매도인이죠.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령하지 않으면 이것도 일종의 채권자 지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번이 맞고요. 다만 매도인은 이러한 매수인의 거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공탁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반복적이거든요. 근데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때는 1년 동안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1년은 출소기간이다라고 그때 배웠어요. 왜 걔는 출소기간이라고 걔만 특별히 배웠을까요? 걔만 출소기간이에요. 따라서 민법에서 나오는 다른 모든 기간은 뭐가 아니냐면 출소기간이 아니고요. 따라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뺀 나머지 기간이 출소기간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이고 나머지 3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 4번 4번은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입니다. 이거는 5번은 우리가 유동종부에서 했던 거죠. 12번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기억나시나요? 임대차를 제외한 계약법의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X고요. 2번 일종의 위험부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부담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후발적 불능이 아니니까요. 3번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정 책임이고요.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무과실 책임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하자 있는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있다. X예요. 이거 좀 하나 좀 정리해 보면은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몇 가지 아닌데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두 번째,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거지면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정도는 좀 정리해 놓으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번은 하자 있는 목적물이니까 뭐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담보 책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는요.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미치지 않는 X죠. 불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도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네요. 자, 1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반복적이네요. 자, 3번 지금 보시면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없는 때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조심할 것은 요 매수인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악의 매수인도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도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넘기져 가지고 5번을 볼게요. 5번.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러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것도 담보 책임도 물론 물을 수 있고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죠. 그럼 이행이익이란 게 뭔가요? 이행이 됐으면 얻었을 수 있는 이익이 이행이익이거든요. 그럼 이행이 뭐냐? 쉽게 말하면 전매 차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할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이더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얼마의 이익이 있는 거죠? 3천만 원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 3천만 원이 이행이익이고 3천만 원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교재 보시면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다 X예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요, 이행이익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매매 계약할 때는 1억인데 지금은 뭐죠? 1억 3천이다. 이래야 뭐죠? 이행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손해배상을 액을 상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행불능이 된 시점. 정확히 말하면 말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이행이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14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겠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반씩 부담한다. 맞고요. 3번 면담보 책임의 면제특약이 있는 경우. 자, 담보 책임 면제특약 물론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그거는 뭐예요? X예요. 다시 말하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특약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제가 파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약을 맺었어요. 단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하는 겁니다. 왜요? 지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때는 그 특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하단에 법조문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디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5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답은 3번이 되네요. 15번입니다.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번 매매 목적물의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선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2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도 뭐죠? X고요. 3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는 뭐만 할 수 있냐면 해제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해제만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아닌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죠.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와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이기 때문에 3번 제척기간에 적용이 있다. X죠. 4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 나오시면 5번 보시면 어떻게 해설에 이렇게 나왔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래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 실행의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요 세 가지만 악의 매수인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17번이 나옵니다. 자, 17번 문제가 좀 지엽적이긴 해요. 지엽적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100평이라고 땅을 샀는데 90평밖에 안 돼요. 수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여야지만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뭐냐? 그것이 뭐죠? 1번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무슨 매매해야 돼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여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번은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읽어볼 필요 없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우리 담보 책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저당권 전세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등기가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박탈당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뭘 할까요? 이런 거 할까요? 제가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계장을 하는 사람인데 부화장에 가서, 그죠? 요새 여름이 되니까 뭐죠? 삼계탕이 땡길 때죠. 저는 오늘 점심 때 반계탕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자, 부화장 가가지고 병아리를 구입해 왔어요. 병아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병아리죠. 병아리 예를 들어 가지고 50마리. 너무 적은가요? 100마리. 근데 요 100마리가 꾸벅꾸벅 졸아요. 이 병아리가 조는 것도 병이래요. 수면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요 양계장 주인 저는 부화장 사장한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저는 뭐라면요, 선임 무과심이 되고 부화장 주인에게는 뭐가 필요 없냐면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 과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닭장에다 넣어놨더니 병이 전염이 돼가지고요, 옆에서 키우고 있던 2,000마리의 닭이 다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손해가 뭐가 된 거죠? 확대가 된 거죠. 이 확대 손해에 대해서 제가 부화장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화장 주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목적물 자체 하자로 인한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물건의 하자로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지만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의 결론 부분 보시면 4번을 읽어보시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매도인에게 뭐가요?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액은 무슨 이익이에요? 이행이익 배상이거든요. 따라서 결론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그 부분의 매수를 위하여 매수인이 출연한 금액이다. X고요.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일단 제척기간 해가지고 3번 보시면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의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선이면 언제부터 제척기를 계산해요? 안 날로부터. 따라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지문도 은근히 잘 내는데 우리가 선이면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하게 되고 악이면 알았으니까 매매한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형태의 지문도 은근히 잘 냅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매수인이 선임 무과실을 요건을 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한 가지죠. 물건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3번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조심할 점인데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말썽이에요. 막 퍼져. 그러면 물건의 하자가 있으니까 저는 선임 무과실이라면 매도인 현대자동차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민법상 어떻게 되냐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또 자동차는 종류부리니까 다른 자동차로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수선 청구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행적으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특히 뭐 전자제품이나 또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매도인 측에서 그 회사가 뭘 해줘요? 수리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민법에서는 수리해주는 문제는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3번이 답이에요. 하자 보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이게 또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입법자는 옛날 분이니까, 옛날에 만든 법이니까 수선해 주는 것은 원상복구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자동차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새 차로 다른 걸 어떻게 바꿔줘야 이게 뭐죠? 원상복구지. 고쳐주는 것은 뭐예요? 새 차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수선해주는 문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큰 문제죠. 그죠? 저도 제가
그 현대자동차를 싫어하는데 95년도에 중고차를 타고 가다가 처음으로 제가 새 차 아반떼를 뽑았어요. 아마 제가 살면서 그 차를 받기로 하기로 한 전날이 가장 해피한 날이 아니었나 싶고요. 잠도 못 잤습니다. 흥분돼가지고. 근데 차를 받자마자 20분 만에 퍼졌어요. 큰 길가에. 와, 완전히 그때 저는 요즘처럼 딱 이맘때는 5월 말쯤에 6월 초에 막 굉장히 더웠어요. 막 더운데 막 95년도니까 뭐 휴대폰도 없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막 전화 박스 가가지고 막 전화하고, 그리고 나서 20분 만에 퍼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그냥 길 한가운데 그냥 널브러져 있었고, 큰 길이었습니다. 널브러져 있었고 2시간쯤 되니까 레카차가 와서 제 차를 끌고 저는 레카차에 그 쪼속에 타가지고 현대자동차를 갔는데 수리해 주더라고요. 제가 말로는 다른 차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뭐죠? 다른 자동차로 바꿔줘야 됩니다. 현실과 법이 다르네요. 자, 답은 3번이고.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싫어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또 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 형이 현대자동차를 다녀가지고. 21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좀 1년에 제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자, 제척 기간의 적용이 없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아주 쉽죠? 그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22번 해가지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법적 취급에 관한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땅을 샀는데요, 개똥이한테 땅 샀거든요. 근데 그 개똥이 땅이 아니라 을똥이 땅이래요. 그러면 소유자가 잘못된 거죠?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죠. 또는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누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저는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런 건 뭐예요?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이 개똥이한테 샀는데 왜 샀냐면요, 전원주택을 지려고 샀거든요. 그래서 매매계약하고 이전 등기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자산 땅에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권리자가 잘못된 게 아니죠. 권리가 잘못된 게 아니죠. 뭐가요? 그 땅,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을 보시면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아니라 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X고요. 목적물의 하자지 권리의 하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뭐가요? 확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니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매도인의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우측에 이제 한매가 나오는데 한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매 기간입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고요. 또 이 기간보다 길 수 없고요. 무엇도 못하죠? 연장도 못합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입니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답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X이긴 한데 큰 의미는 없죠. 자, 24번도 마찬가지인데 5번 보시면 한 번 정해진 환매 기간은 뭐 할 수 없어요? 연장할 수가 없으니까 환매 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내용 좀 맞는 것인데 정답은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제가 이거 해설 달고 막 이러면서 맞는 것과 막 틀린 게 막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해설은 정확히 맞아요. 근데 답만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특약이 없는 한 굳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2번 환매 특약만 소멸시키는 거 물론 가능해요. 2번도 뭐죠? X고요. 3번 환매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고요.
5번 목적물의 공유 지분도 물론 한매 특약부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3번이고요. 3번이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이 틀려서요. 여러분들의 환기를 뭐죠?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26번입니다. 환매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환매 기간은 뭐 할 수 없어요? 연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환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뭐 대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대의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구체 내용까지는 잘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매 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연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반복적이죠. 3번 환매권도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요. 28번 환매기간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29번도 연장할 수 없으니까 2번이 답입니다. 뭐 문제가 계속 반복적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은 자, 이제 374페이지 오시면 이제 교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몇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맞고요. 2번도 맞는 지문이죠. 3번 교환은 요식계약이다. X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요. 요식행위는 집합건물법에서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따라서 요식계약이다,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교환에 있어서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는 차액을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수가 있고요. 이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5번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31번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왜냐하면 교환은 민법 규정 자체가 몇 점은 안 됩니다. 뭘 적용하니까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답은 뭐죠? 1번이고. 자, 틀린 것들을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3번 황금은 교환이 아니에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면 이게 뭐예요? 매매인 거죠. 그 다음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약정을 하면 이게 뭐예요? 교환인 거죠. 그죠? 그러면 금전을 주기로 약정을 하고 또다시 무엇을요? 금전을 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매매도 교환도 아닌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따라서 황금은 뭐가 아니에요? 교환이 아닌 거죠. 황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환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나요? 고스톱 치려고 하는데 1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원짜리 2개 들고 와서 아줌마 저 100원짜리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돈 받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죠? 환전 환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돈을 교환한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교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환의 객체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뭐 해야 돼요? 재산권이어야 되고 금전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지문이고 5번도 뭐 당연한 얘기죠. 32번입니다. 교환의 성질과 관계없는 것은 답은 뭐죠? 2번이죠.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3번도 반복적이죠. 교환은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심화 사례 문제가 나오죠. 자, 1번입니다. 자, 문제는 들게 복잡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X고요. 1번이 답이죠. 2번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3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거고요. 3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왜 그런 거죠? 계약금 약정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그죠?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당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지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 등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심할 것이 뭐냐면 중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을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계약은 분류식 계약이다. 왜요? 교환 계약도 분류식 계약이죠.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자,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충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 사유가 되고요. 4번 계약 체계로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을은 여기서 누군가요?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는 말은 누가요?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요. 따라서 보충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후발적 불능이고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5번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주체하고 그 대신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